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클라우드를 위한 파스 플랫폼 활용 방안 및 기술 동향 컨퍼런스 지금부터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또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컨텐츠를 이제 같이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쉽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하는 거니까요. 지금 오프라인 오신 분들 약간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전체 세션을 진행을 맡을 토크아이티의 지식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세션이 4개 있는데요. 그 두 개 세션 40분씩 2개 세션 하고 또 브레이크 20분 하고 또 2개 세션 또 하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기업들이 공공 서비스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으며 어떠한 앞으로 뭐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5분의 게스트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제 크로스앤드 전현철 대표님부터요. 각자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본인이 느끼는 클라우드 시장,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로스엔트의 전형철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직접 그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코스콤을 위해서 그 파스타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해 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났고요. 아마 올해부터 저희를 포함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킨다. 게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네. 자,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KT에서 근무하는 노재기라고 합니다. 올해 저희 KT에서는 재작년에 그 공공 전용의 G클라우드 존을 오픈을 해가지고요. 그 오픈한 공공 G클라우드 존을 기반으로 작년 10월에는 공공 전용의 보안 특화 클라우드로서 국내 최초로 보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들한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 80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 10월, 11월 해가지고 올해 그 수요예보를 공공기관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시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년을 삼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장의 성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팀장님, 올해 사업 목표는 확실히 달성될 것 같습니까? 올해 사업 목표는 이제 저희가 뭐 하게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 시장의 붐업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콤의 김성철 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요 뒤에 보이는 파스타 정부 표준 플랫폼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고, 그다음에 최초로 시범 서비스를 작년 9월부터 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걸 기반으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공공시장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 단계였으면 올해는 좀 실행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노그리드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을 만드는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연구 센터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인프라, 오픈스택과 같은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실제 퍼블릭 서비스를 지금 약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80여 개의 고객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의 경쟁에서 저희가 많이 힘든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당히 많은 저희한테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IDC 인수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CC 인증이라든지 CC 인증은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로 돌아왔고요. 보안 인증도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서 실제 IDC 업자하고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는 사활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클라우드 발전법 이후에 민간 시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점을 좀 맡겼거든요. 국산 외산 솔루션에 비해서. 근데 이제 공공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걸 가지고요. 실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정보기술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은입니다. 저희 클라우드는 그 롯데 클라우드, L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정보기술이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프라이빗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구축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15년도에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원래 SI 사업자답게 뭐 전용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서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역량을 좀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작년 그 나이파라든가 아니면 그 미래부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사업들 아니면 씨앗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들 등록들을 좀 많이 했고요. 올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지만 그 실제 공무원분들이 씨앗을 마켓을 통해서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해서 저희가 좀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분 여기서 즉석에서 한번 알아보죠. 자, 올해는 우리가 공공 클라우드 쪽이 작년보다 매출이 적어도 2배는 늘어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각 회사를 얘기하시죠. 네, 회사별로 각자 2배 늘어날 것 같다. 오케이. 야, 시장이 좋다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방청객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회사 공공 클라우드 쪽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 2배씩 늘어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방청객 없네. 여기만 자신 있게 하는데, 자, 그러면 근데 일단 올해가 뭐 아까 다들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공공 클라우드에 원년이 될 것 같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폭발적인 약간 성장을 하게 되면 과거의 어떤 걸림돌이 뭔가 해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림돌이 해소됐다 보십니까? 올해 어떤 걸림돌 아니면 어떤 기폭제 누구 아무나.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한 2012년도에 한번 대규모 클라우딩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성숙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숙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숙도가 높은 거하고 실제로 이걸 시장을 어떻게 창출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시면 정부가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 정부가 보면 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기술에 기술 투자를 하는 등 지금 보면 클라우딩 사업의 붐을 엄청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공이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민간도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도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긴 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규모나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보유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년이긴 하는데 상당히 힘든 원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약의 원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근데 정부도 올 한 해 해보고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한번 K-파스타 시범 사업 때 제가 오픈할 때 클라우드를 아기로 그렸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좀 보면 되게 좀 인색한데요. 아직은 클라우딩이 아기입니다. 근데 아기가 성장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아기 보고 저희가 보면 아기 성장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아기들한테 넌 안 돼. 우리나라 이게 되겠어라고 하면 아기는 결국 그렇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뒷받침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복도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제 5분을 모셨으니까 사실 각자 회사도 다르고 5분의 관점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전 대표님부터 지금 이제 김 팀장님 얘기하셨으니까 각자가 이게 아까 매출이 2배씩 늘어날 거라면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로서 도대체 이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난 2배씩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거를 딱 한 포인트씩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부터. 예, 사실은 클라우드 도입을 방해하는 크게 2가지 요인이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제도적인 걸림돌이야 계속 치워나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했던 게 클라우드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마도 작년까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해외에서 클라우드가 일상화되거나 보편화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인식의 수준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간 많은 홍보와 또 많은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된 게 올해 어떠한 붐업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 팀장님.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안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가점제 이런 걸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하스 측면에서는 보안 인증 받으면 그 보안성 검토가 면제되는 형태로 이하스 측면에서는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거 안에 이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작년 6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이 선상에서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이 이제 선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가점제 같은 것을 시행을 하거든요. 도입했을 때 이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입했을 때 가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동인, 그리고 허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러한 동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이제 선례 같은 걸 굉장히 따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것도 이제 할 것 같네요. 네. 항상 김 이사님. 네. 네. 뒤편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다음 질문은 여기서 끝에부터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부터 공평하게. 저는 뭐 이제 항상 기술적 관점을 많이 보는 그 이제 CTO로서의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가장 지금 올해 왜 우리가 2배로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2, 3년 정도까지만 해도 공공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질문을 던지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서버 가상화라는 표현을 항상 많이 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클라우드를 발전시키자 하셨지만 실제 실무단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서버 가상화라는 일정 특정 부분, 뭐 솔직히 뭐 솔루션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지만 VM웨어, 실제로도 99%, 98% 이상이 아직도 VM웨어가 잠식을 하고 있는 좀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전환했을 때 인식이 뭐냐면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오픈 스택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저희 같이 이제 파스타와 같은 제품을 도입하려는 이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저는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됐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클라우드 발전법, 제가 지금 추구하는 저희 회사의 모토가 Go Together,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극상 클라우드 솔루션이거든요. 지금 슬슬 뭔가 Go Together, 같이 만들고자 하는 뭔가 인식 확산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네. 걸림돌의 방해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사님 아까 뭐 소개하실 때 올해 클라우드 거기에 사활을 거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매출 2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내년에는 제가 다른 회사에 있지 않을까라는 살벌하다. 네. 농담이고요. 실제 올해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1월, 2월 달에 집에 간 횟수가 우선 다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올해 1월, 2월 달에 집에 간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혁혁히 다르다는 거는 우선 많은 분이 이제 찾아주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 2, 3년 전만까지도 보기 힘드셨던 분인데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여기 지금 주변에도 몇 번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뭔가 같이 생태계를 뭔가 만들어서 하자는 인식 전환이 가장 저는 큰 우리 회사도 그렇고 클라우드 산업도 그렇고 크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느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전에는 뭐 클라우드로 할 만한 거 뭐 있어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 이제 시장에 다양한 기술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기술 성숙도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회사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클라우드 도입할 수 있는 기술 성숙도, 다양성,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바로 이 팀장님부터 다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퍼블릭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또 하이브리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업무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 먼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먼저 그럼 올해 그 각 회사마다 볼 때 이런 분야가 공공시장에서 이런 분야가 올해 좀 제일 먼저 좀 활성화될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그 이유 그거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팀장님부터. 아무래도 제가 SI사가 보기에는 좀 프라이빗 산업 분야부터 먼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퍼블릭은 이제 보안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선례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 중심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기존 이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런 레퍼런스 모델을 상품화라든가 아니면 파트너사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품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뭐 공공이라면 뭐 지자체도 있고 중앙부처도 있고요. 또 정부 투자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지자체 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왜 먼저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대전이나 광주에 있는 센터들 위주로 G 클라우드 센터 위주로 가게 될 거고, 이제 그 나머지를 살펴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선 지자체 쪽으로 접근을 좀 하고 볼 생각입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저도 조금 일부 의견 동감하는 부분도, 오늘 제목은 이제 공공기관 클라우드인데 공공 쪽 파블릭 클라우드보다는 분명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요청사항도 그렇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 지금 공공기관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워크로드도 분명히 다 다른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뭐 크레센트를 자꾸 말씀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 파스라는 거는 분명히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를 갖고 있고 어떤 거를 할지 몰라야 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파스와 연관된 공공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정보기관에서 갖고 있는 보안과 외부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런 서비스 이외의 것들에 대한 서비스 형태, 대국민 서비스 형태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중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4차 혁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ICBM 많이들 알고 있었죠. 대부분들이 무슨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또 기조가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할 때 이 ICBM 용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분명히 이거와 연관된 많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실제 많이 도입을 할 거고요. 공공 데이터 포탈을 오픈을 하고 데이터를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여러 가지들의 분명히 서비스들이 분명히 도출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저는 공공에서 그 프라이빗도 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파스타 부분에서는 아마 R&D 분야가 먼저 선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스라는 건 사실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IaaS보다는 훨씬 더 기업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고민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그 대규모 기업이 우리는 파스타로 가겠다라고 좀 선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프라이빗은 좀 틀리겠지만 퍼블릭을 먼저 말씀드리면 퍼블릭 쪽에서는 아마 R&D 분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R&D에서 일정 부분 생산성이 검증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검증된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R&D 분야. 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프라이빗 쪽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대형 공공기관 위주로는 그 내 예산과 내 조직을 지키려는 그런 부분도 인식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 부분이 더 수용도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부분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장 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세그먼트를 나눠보면 이제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3개의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는 통전 위주로 구축을 하고 계시고, 지자체는 이제 뭐 VM웨어나 레드햇 이런 오픈소스 위주로 구축을 하고 계시고, 또 공공기관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이제 8월 달에 아마 서울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거를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국내 지자체에서는 이제 프라이빗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서버나 스토리지,
또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입하시면서 국산 솔루션 위주로 가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 클라우드 기업의 벤더들 생태계도 많이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프라이빗도 물론 활성화되겠지만 퍼블릭 쪽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개선되면서 뭐 R&D 분야나 또 대민 서비스 분야, 홈페이지 각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 고려하고 계시고 또 클라우드 도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노트리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면 지금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굉장히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좀 가상화나 가상화 쪽이나 아니면 뭐 오픈 소스 뭐 그쪽이 일단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먼저 구현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상화하고 클라우드하고 약간 차이점이 네네. 있는데요. 이제 오픈 소스 위주로 또 뭐 여기 계시는 이노그리드도 계시고 국내에 있는 여러 서버 벤더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선상에서 이제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구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파스 레벨에서도 파스타 위주로 해가지고 그 대형 지자체나 대형 공공기관들 위주로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할 때 파스타 공통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수요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퍼블릭은 또 R&D라든지 대미 서비스가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대세는 아무래도 뭐 두 가지가 다 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 또 공공기관 특히나 보안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보안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같이 보안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KT도 그렇고 코스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현대정보기술도 우리나라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IaaS만 갖고 그 글로벌 먼저 선발 업체하고 바로 맞짱 뜨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해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같이 해가지고 뭔가 또 공공에 특화된 뭔가 서비스랑 같이 융합해서 가면은 나름대로 그 어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시장에서는 붙을만 하겠다,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을까요, 이것이? 저도 그게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공공 분야에 아무래도 규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네네. 보안성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 기업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허들이 있는 부분이다. 뭐 보안 인증도 받아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또 사스 부분의 보안 인증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스타가 해줄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아스, 파스, 사스 형태로 저희가 국산 그 산업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승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 대표님, 어차피 이제 파스란 것은 제가 이야기로는 어떻게 예전에 우리 서버 클라우드 시대 때 그냥 날코딩하다가 와스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와스가 생기니까 이제 와스 위에서 개발하면 이식성도 좋고 하니까 거의 웹 앱시면 와스 위에서 가는 것이 하나의 표준처럼 됐듯이 이제 클라우드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짜는 것을 먹고 파스 위에서 짜버리면 개발자가 그만큼 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시대에.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시대의 와스를 지금 제공하는 회사인데 크로센트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크로센트 입장에서는 뭔가 이 공공시장 쪽에서 이 퍼블릭이 됐건 프라이빗이 됐건 가장 올해 좀 뜰만한데 뭐 뜰만한 기업, 뜰만한 분야 쪽을 잘 지원을 해줘야지 같이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게 밀접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전 대표님이 보시는 이런 시장이 앞으로 우리 파스를 많이 활용하겠다. 결국 그런 시장이 더 매출도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는 뜻인데 네. 어떤 시장입니까? 전 대표님 볼 때. 예, 뭐 사실 그 전 세계 시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어떤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시장 동향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의 그 글로벌한 그 퍼블릭 사업자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예전에는 뭐 아이아스 그러면 뭐 아마존, 뭐 파스 그러면 구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떠올랐다 그러면 최근 2년 사이에 이 기업들이 다 아이아스, 파스, 사스 영역까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확대된 자기들의 그 기술 스택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ICBM 같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즉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현재 전체를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어떤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서비스를 기업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생태계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서드 파티들이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여기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자신만의 어떠한 풍부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락인시키는 어떠한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서 저희는 이제 아직은 그 클라우드 산업이 이제 막 성숙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IaaS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사실 IaaS 위에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정부에서 개발해서 발표한 이제 파스타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IaaS 위에 파스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드 파티의 제품들이나 뉴 ICBM 같은 그런 그 신기술들이 탑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내 시장이 이제 열리는 올해가 원년이 됐으면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기에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형 생태계가 만들어진 원년이 되기를 또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사에서 지금 전 대표님부터 이제 Q&A 하기 전에 올해 이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목표랄까요? 가장 큰 어떤 전략, 어떤 가장 중요하시는 한 가지만 우리는 이 시장 확실하게 올해 가려고 한다, 포커싱하려고 한다. 그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예,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파스의 기본 기능을 만드는데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파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들웨어 성격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개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파스의 기본 기능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에자일,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등 그 파스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풍부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거기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예, 올해 저희 KT에서는 이제 타겟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일반 공공기관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헌법기관들, 예를 들면 뭐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R&D 기관도 특히나 올해는 활발하게 클라우드를 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을 하는 미디어 관련된 공공기관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섹터에서 그런 니즈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하이브리드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어프로치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좀 다양한 분야가 지금 이미 쓰고도 있고 이제 쓸 건데 저는 사실 올해 그런 이미 쓰고 있는 데들이 오늘 사실 여기 수요처는 거의 안 나오고 사용처는 거의 안 나오고 지금 거의 사업하는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올해 막 이런 것들 또 뭐 한 몇 달 뒤에 한다면 그때는 여기에 한 절반 이상이 사용자 쪽에 나와가지고 뭔가 간증하는 이런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영상으로도 뭐든 많이 만들어지면 되게 또 활성화되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하면서. 사실은 그 IaaS는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기계를 좀 나눠 쓰고 좀 공유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고 효율화를 하자라는 게 명확한데요. 아직 저희가 그 파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파스부터는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근데 정작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진지하게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딩이 지금 먼저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콤은 올 한 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플랫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맞는 결국 플랫폼이 뭐냐, 그리고 한국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맞췄을 때 어떤 효과가 났을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숙제와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매출을 2배씩 또 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사업은 꾸준히 또 지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R&D 분야부터 먼저 이제 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IaaS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를 먼저 지금 회사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건 궁극적으로 이제 금융 생태계를 한번 조성을 하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클라우딩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클라우딩 위에 나오는 그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분산 처리 기술에 있어서는 그 상당한 혁신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딩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꾸준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 한 해는 저희 회사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가이드를 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그냥 플랫폼의 중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저는 이 클라우드 사업을 얘기하면 항상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아스의 중요성을 다들은 인지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컨트리뷰션 관점인데 대부분들이 공공기관들이 도입할 때 보통 기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가 대기업과 SI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했을 때 대부분들이 오픈스택이라는 디팩토를 대부분들이 찾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이제 뭔가 제가 제안을 할 때 미국과의 신기술 격차, 이아스의 격차를 얘기를 하면 항상 4년이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고요. 근데 2015년, 17년 요번에 제가 또 GCS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또 똑같이 보고서를 썼을 때 몇 년이라는 격차가 나온지 아십니까? 똑같이 4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실제 이아스 기술에 대한 거는 저희는 정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아스 기술에 대한 정체를 제가 뭐 애국심으로 호소해서 하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파스가 돌기 위해서는 도커라는 컨테이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생각을 할 때 HCI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지금 미국 국산, 외산, 소프트웨어적으로 잠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HCI라는 솔루션을 한 개 업체가 발표한 거 말고는 아직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야 자동적으로 파스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제가 지금 언급했던 기술들이 사전 정의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 없으면 4년, 5년 뒤에도 우리는 격차는 4년이다. 우리는 계속 생태계만 찾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모토는 파스, 사스를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이아스에 대한 신기술들을 가지고 교육산업, R&D,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공공기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R&D. 실제로도 작년에 저희가 수주한 기업들, 프라이빗을 구축한 기업들, 지금 대전에 있는 IST를 끝나는 모든 학교는 저희 지금 클라우드 잇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R&D 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특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애주어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자본, 기술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생태계에 맞는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파스를 위한 뭔가 커스터마이징된 이아스 서비스, 파스 서비스 이거를 계속 주구장창 유지를 하면서 저희도 기술력을 발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실제 저희 기업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 기반 위에서 교육, 코딩 교육도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에 도입했을 때도 분명히 클라우드가 저는 도입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R&D, 빅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왜냐하면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영역에 저희는 특화된 이아스와 파스가 결합된 것들을 조금 저희 회사에 올해 좀 사활을 걸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그 현대정보기술에서 L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전략은 첫 번째는 저희가 우수한 공급사들을 확보하는 전략과 두 번째는 이제 고객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두 가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급사를 이제 우수한 협력사를 만드는 전략에서는 저희가 지금 그룹사에 이미 그 파스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대회에 있어서는 저희 그 파스타를 작년 한반기부터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클라우드 핵심적인 기술을 몰라도 빠르게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서 좋은 사스들을 저희 고객사한테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려고 하고, 그와 더불어 저희가 부산시에 작년에 IoT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올해 또 그룹사의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검증이 된다면 저희가 대외 쪽으로도 그런 서비스들을 오픈을 해서 기존 개발사들이 좀 쉽고 저렴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고객사들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 그룹사도 똑같은 일이지만 락인되는 걸 상당히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을 지금 오라클이나 애저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존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와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컨설팅 쪽으로 좀 마이그레이션 이런 서비스들을 집중화해서 SI 인프라보다는 저희 SI 답은 면모로서 클라우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공공시장에 진출할 때 그냥
그 퓨어 퍼블릭만 갖고 막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맞춤형이란 말씀 주셨는데 공공기관 각 수요처별로 느낄 수 있는 그 도메인이 뭔가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걸로 서비스를 같은 퍼블릭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한다면 사례를 갖고서 훨씬 더 공공기관에 그 퍼지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실 분 여기 마이크를 하나만 전 대표님 하나만 좀 여기 오프라인 여기 스태프한테 말씀해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질문부터 받고요. 온라인에서 자, 이지영님, 공공기관들도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기존 레거시 환경에 익숙한 관리자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꺼려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레거시 익숙한 관리자가 있는 공공기관. 아무나 좀 답변해 주시죠. 누구? 네. 아무래도 기존에 그 쓰던 패턴 자체가 그 레가시 형태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자기 눈앞에 또 자기 인력들이 그걸 관리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편하시고 익숙해진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들의 IT 자원율을 보면 30% 미만, 심지어는 15%, 20% 되는 수준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예를 들면 퍼블릭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 자원의 확장성과 유연성, 변동성 때문에 좀 비용 절감 효과가 최소한 30% 이상은 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직 차원에서 기관장들이 윗선부터 탑다운 형식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려는 그런 기관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깨어 있으신 기관도 있으시고 또 반면에 아직은 내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예측화 맞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확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클라우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서 블랙쌤이라는 분 아이디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존의 온프리미스나 가상화 솔루션과 같이 관리자, 운영자, 개발자 같은 롤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어떤 분? 네. 지금은 조금 충분히 저희 솔루션을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봐도 그렇고요. 오픈스택이라는 서비스 스택을 봐도 현재는 제가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온프레미스 용도, 그다음에 사용자 용도, 관리자 용도 이런 것들을 다 IAM이라는 걸 잘 적용을 해서 사용자 레벨별로 엔드포인트를 결정을 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실 때 분명히 각 사용자별 워크로드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워크로드 정립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게 맞게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에 따른 표현력,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 외부로 표현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것들은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예. 또 오프라인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지금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요. 온라인에서 박다운님께서 공공기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활용을 위해서 사용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까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관련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제 2015년 3월에 발전법 통과가 됐고 10월에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6년 4월에 정보보호 기준이 만들어졌죠. 이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쓸 수 있도록 보안인증제가 시행이 됐고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저희도 이제 보안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이용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사전검토, 본검토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시스템, 구현성, 경제성 이런 걸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래서 비밀이 있는 비밀성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검토 차원에서 걸러내고 본검토로 가게 되면 이제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1등급은 자체나 통전으로 간다. 그다음에 2, 3등급은 민간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상에서는 이제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일부
작년에 수혜보를 할 때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 등급 기준으로 나눠졌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수혜보로 낸 공공기관들 2, 3등급 같은 경우에 한 50개 기관에 한 150개 시스템을 민간으로 쓰겠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프라이빗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수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공기관들은 그런 가이드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직적인 부분, 인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은 허들로 가지고 계신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으시고요.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성민님, 클라우드 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기술 발전을 위해 교육 투자를 얼만큼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학원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뭐 교육 관련돼 가지고. 그 클라우딩의 지금 기술 수준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일단은 국내 책은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클라우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을 접하기는 힘드시고요. 대부분 보면 인터넷에 접하게 많이 되는데요. 인터넷 자료도 보통 뭐 한 3년 정도 된 자료들은 거의 참조가 안 될 정도로 기술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다만 뭐 그 오픈스택 ORG라든지 여러 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 조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지금 전 대표님, 전영철 대표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코스콤도 작년에 K파스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클라우딩을 저희가 이제 접하게 돼서 저희가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좀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딩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보면 클라우딩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은 거의 필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디스크에 대한 블록 디스크나 오브젝트 디스크의 저장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시면 클라우딩의 IaaS를 일단 이해하시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파스로 올라가시면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플랫폼이 와스에 대한 기본 지식도 좀 웹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도 좀 있으셔야 파스라는 게 이런 면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좀 어렵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야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뭐 일단 코스콤이나 아니면 크로센트는 올 한 해 좀 교육에 좀 많은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그럼 교육을 할 때요, 예. 좀 너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뭐 물론 이제 장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입문 과정처럼 좀 짧고 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많이 할 수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겨놔가지고 누군지 언제든지 온디맨드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나가서 한번 강의를 좀 쉽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참 두려운 게 수준을 맞춰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이런 교육이야, 뭐 이것밖에 안 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면 또 제가 또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복합 기술이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좀 힘드십니다. 제가 만약에 네트워크 가서 갑자기 언더레이, 오버레이를 갑자기 말씀드리고 뭐 VXLAN이나 VLAN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또 알아듣기가 되게 힘드십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애로가 있긴 한데 아무 뭐 PD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올 한 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황은라님께서요. 파스를 통해서 기존의 레가시 와스 등과의 연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새로이 파스만 별도로 구축해야 할까요? 전 대표님? 네.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 방식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스라는 것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돌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그 환경은 그 빌드팩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파스 안에 탑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제이포스가 됐던 아니면 뭐 무슨 제우스가 됐던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던 환경 그대로 이제 빌드팩을 통해 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버스 전 대표님 질문이에요. 리버스 레플링 레이디 마트.
뭐 힘들다 아이디가. 자, 이분께서 파스 도입 시에 비용과 복잡성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생각되는데요. 공공기관이니만큼 정보 보호나 보안 측면도 중요한데 그 보안적 측면에서 파스 플랫폼 도입 시 이슈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 일단은 그 아까 이제 그 이노그리드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파스는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밑에 이제 아이아스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아이아스는 또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하드웨어라는 어떠한 기술 기반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보안 레벨이라는 건 사실 이제 하드웨어 단계부터 이렇게 하나씩 쭉쭉 쌓아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가 그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상당한 이슈들은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뭐 아이아스 구축을 통해서 많이 커버가 되고요. 이제 파스가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은 이제 그렇게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 기반 보안 위에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각종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구간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주로 그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과 관련된 보안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뭐 사실 파스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떠한 인프라에 대한 종합 설계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제 파스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사오님께서 공무원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지침이나 보고서 등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는지요? 공무원들이 참고할 만한 사이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 일단은 뭐 니아에서 운영하시는 씨앗이라는 스토어가 있으니까 씨앗이요? 예, 씨앗 마켓. CRT.kr 네.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노재명님께서 그 공공기관 클라우드도 어차피 대기업 클라우드 업체만 선호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클라우드가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항목이 많아서 중소기업은 진입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기관 평가 때 차등 평가가 없는지요? 혹시 있는지 뭐?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지금 보안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제가 헷갈리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그거를 제공해주는 사업자, 뭐 쉽게 얘기해서 이아스를 제공하는 이노그리드, 파스를 제공해주는 만약 크로센트 아니면 쿠스터미가 됐든 그 업체가 보안 인증을 받고 그 업체가 CC 인증을 갖고 있으면 도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업체는 그런 인증을 다 만족을 한 거고 그 업체에서 필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써먹을까라는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기업에서 도입할 때는 분명히 저희가 보안 컨설팅도 해드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인증 제도가 포함된 걸 당연히 납품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커버가 당연히 되는 거라 아닐까라고 제가 질문 의도가 그건지는 조금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아마 네. 이렇게 답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만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딩에서 밑바닥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대기업에서 전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다려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나라는 지금 학계하고 중소기업 움직임이 좀 작긴 한데요. 클라우드만큼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분야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올해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분명히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격차가 지금 4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대기업 역할도 있지만 오히려 학교하고 중소기업의 역할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질문들도 많지만 오늘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프라인에 질문 안 해주시는데 제가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만들어 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뻣뻣해가지고 오프라인은 여전히. 자, 온라인 질문하신 분 중에 블랙쌤 또 마사오 요 두 분한테 저희가 CGV 영화권 2매씩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화권 보내드리겠고요. 각자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맞추는 걸 하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가 이제 공공 쪽의 클라우드 시장이 이게 붐업되는 한 해, 또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KT, 코스콤, 현대정보기술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뭐 이아스, 사스, 파스 레벨에서 보안성이 담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원하는 건 거기가 경영평가 배점을 봐도 보안성 검토 부분이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제 3점을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아스 레벨의 그런 보안성, 보안 인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스타, 지금 저희가 파스타를 저희 G클라우드 상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파스타 레벨의 보안성을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보장을 한 다음에 그 레벨 선상에서 아직 그 사스 레벨의 보안 인증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고 인증받은 뭐 이아스나 파스 레벨에서 레벨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스 레벨의 보안 인증 부분도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같이 생태계를 이뤄서 앞으로 이아스, 사스, 파스 세 개 계층에 있어서 보안성이 담보되는 공공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딩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좀 건방질지 모르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4차 혁명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뭐 4차 혁명을 가면 뭐 이것이 바뀔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4차 혁명이나 클라우딩을 가면 그 지금까지는 모든 플랫폼이 나를 맞추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맞춰가는 세상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딩도 이 클라우딩을 가서 어떤 혁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 거기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클라우딩이나 아니면 뭐 IoT, 빅데이터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변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4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술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에코시스템들 앞에서 다 정말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 에코시스템이 항상 발전을 하고 성숙화가 돼야 좀 포지티브 피드백, 좀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애주어 얘네들이 승부하고 지금 국제 그 해외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건 에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저희 클라우드 생태계를 좀 축구장이라고 조금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저희와 같은 대기업,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을 이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축구장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계시는 축구 선수들은 저는 사커 플레이어들은 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스도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지만 여기 순간에 있는 이 파스,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잔디를 깎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협회라든지 지금 국가 정보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크로스센터와 같은 파스를 만든 이런 모든 기업들이 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견인을 누가 해줘야 되냐? 민간이 하기보다는 공공 클라우드인 정부가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시 이런 오프라인도 계속 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좀 얘기도 많이 실제로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좋고요. 좋은 축구장 만들도록 저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좀 오늘 기분이 좋고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저희 그룹이나 고객사들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 아까 말했던 가격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참 영향도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좀 넓히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 현대정보기술 많이 역할을 좀 키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엔 어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진짜 이런 행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라우드가 범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그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한 특히 오늘 파스 관련 행사니까 플랫폼 파스 기반의 개발들이 범용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옛날에 SI 쪽에 있었는데 이 파스라는 게 특히 SI 공공기관에 뭔가 비즈니스 할 때 이게 뭔가 스펙 작업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IaaS만 덤벼 들어갔다는 차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스 같은 것을 뭔가 잘해가지고 교육 서비스를 미리 좀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하고의 관계성을 뭔가 향상시키는 데서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뭐
나온 단어들 중에서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이 하이브리드된 거, 그다음에 어떤 퍼블릭 쪽에서는 대민과 R&D 쪽, 뭐 지자체, 맞춤형,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런 데서 하나만 좀 확실하게 좀 그래 이거 나도 적용할 수 있겠다 하나만 얻으시면 오늘 좋은 이제 참여해서 분명히 수익은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그 스태프는 오늘 참여하신 각 세션마다 게스트분들 이메일 주소를 소속이랑 댓글창에 써주시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거 세션 1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게스트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2.